증시 프리즘 시작합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긴축에 속력을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 코스피 긴축 우려에 결국 2,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오늘장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코스피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잘 버텨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어제보다 1.43% 내린 2,695.86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1% 넘게 하락한 927.95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빨라진 긴축의 속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더 주목한 것은 금리 인상 이후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 일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상한선이 50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물을 좀 쏟아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7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도 6,52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2,700선이 무너지면서 매수 강도를 높였고 오늘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바로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깜짝 실적 발표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좀 반대로 움직여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낙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 다시 신만전자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좀 실망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6만 8천 원에 삼성전자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에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에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심층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오늘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유상무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은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49% 오른 43만 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증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1분기 동안 발생했던 여러 부담 요인들이 2분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KG그룹 주가는 올랐고 쌍방울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 어제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KG그룹이 오늘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KG동부제철은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16,3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KG케미칼은 오늘 3.78% 오른 41,2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쌍방울그룹주는 급락했는데요. 쌍방울은 오늘 17% 내린 900원으로 주가가 내려앉았고요. 또 광림도 11% 내리면서 3,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주요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환율이 소폭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1,22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당분간 환율은 1,220원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자금 유출에 제동이 걸리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 변곡점을 1,2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주목해봐야 할 이슈 바로 중국
봉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해는 중국의 금융과 무역 허브 도시로 중국 전체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당장 해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운송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오늘 장에서 HMM은 6% 넘게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신세계나 LG성황과 같은 면세점이나 유통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KB증권의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KB증권은 신세계에 대해서 중국 봉쇄 정책으로 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실적 약화가 전망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이 상해 봉쇄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5% 내린 10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한 우리 시장의 영향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